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가슴 축소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 및 그 발생 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어떤 부작용들이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부작용 방지에 있어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보다는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노력이 가슴 축소 수술 후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우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정확한 과거 병력을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.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선 가슴 축소 수술은 어쩔 수 없이 긴 흉터를 남기게 되는 수술이므로 자신이나 가족 중에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. 수술 시 봉합하거나 수술 후 흉터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.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료진이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.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혈압을 미리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. 반복되는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이나 출혈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 수술 후 합병증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. 흡연과 수술 부작용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데요. 많은 연구들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3배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미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시적으로 금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. 일반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4주의 기간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금연 얘기를 꺼내면 꼭 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물론 과음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적당한 음주는 수술 후 합병증과는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축소 수술 후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과체중입니다. 사실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사실 과체중과 유방 축소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특별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좀 의외이긴 한데요. 일부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고도 비만 환자들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전하게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자료로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다른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BMI 지수가 높을수록 상처와 관련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액종, 감염 등 거의 모든 부작용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. 꼭 가슴 축소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비만 환자에서는 여러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수술 결과와 건강 유지에 있어 모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정확한 과거력, 엄격한 금연, 그리고 적절한 체중 조절,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안전하게 가슴 축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